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시작이 됩니다. 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한미 고위급 대표, 그러니까 경제통상의 수장, 우리 쪽, 미국 쪽 경제통상의 수장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2+2 만남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기대를 가져봐야 될까요? 뭐 일단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고 난 후에 한국은 일본처럼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포괄적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 뭐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뭐 산업부 장관 그리고 뭐 안보실장까지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는 조금 산발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현안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 협상을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협상단을 꾸려가는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팀들을 꾸려가지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경제장관들이 만나는 2+2 회담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보 현안까지 조금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말 포괄적인 소위 그 원스톱 쇼핑을 하자라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인적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호 관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한국 보고 먼저 지금 좀 협상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고 상당히 준비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뭐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일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했잖아요. 갑작스럽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 뭐 시간적인 여유가 워낙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쁘니까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일본이 좀 허를 찔렸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일본이랑 저희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를 좀 많이 쓰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주일 미군의 주둔 비용을 인상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인상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허가 찔린 부분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저 주한미군 방위비, 그러니까 저 주둔 비용 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억울하죠, 우리는요. 왜냐하면 2024년에 작년에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8.3% 더 내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묵살하고 더 많은 이 방위비 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범부처 대표단을 꾸려서 총력전에 나서는 거잖아요.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받는 게 1차 목표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방위비 증액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좀 큰 그림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한국이 흑자를 너무 많이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뭐 수출을 줄이겠다라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수입을 많이 해오면은 무역 적자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본도 그랬듯이 우리가 미국의 LNG 수입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뭐 좀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조금 완화를 한다면은 미국이 우리에게 수출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너희들이 지금 뭐 소고기 우리로부터 수입을 해가는데 이 원령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수입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뭐 고쳐달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민감하지만 충분히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연령 제한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법안이 지금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해외에 나가면 제가 구글 맵으로 이 길을 잘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으로 길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글 맵으로 위치를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전향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투자 제안을 해야겠죠.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때 이만큼 했다라는 것은 이건 안 통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특히 지금 알래스카 이 LNG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알래스카 주지사가 몇 주 전에 한국도 왔다 갔어요. 좀 투자를 해달라고. 근데 이제 LNG 그 가스관을 알래스카에서 뚫는 그 작업이 굉장히 조금 뭐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그렇다면서요? 어려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뭐 단칼에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지금 뭐 조선업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충분히 대비가 된 그런 협상단을 꾸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에너지 협력. 한국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잘 지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스몰 모듈 뭐 리액터라 그래가지고 좀 소형화된 그 원전을 미국에서 뭐 같이 어떻게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제안 같은 거를 하면서 뭐 자동차와 철강에 지금 부과가 된 25% 품목 관세를 좀 반대급부로 좀 내려주시오. 이런 전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 철강이나 뭐 자동차 이게 뭐 부당하다. 왜 그걸 갖다 꼼꼼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갖다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철강 이 품목 관세를 조금 완화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현안일 수 있는 것인데 예. 이제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 백악관이 오늘 그러니까 밝힌 걸 보니까 공지사항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공지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으니까 밝혀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중국과의 잠재적 무역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로가 미중 간에는 서로 관세 폭탄을 계속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공지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게 미중 간에는 관계가 관세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그건 또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왜 저런 이 본인의 생각을 언론에 흘렸는지 좀 짐작을 해보면은요. 예. 추정을 해보면은 지금 중국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면은요. 작정을 하고 지금 네.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덤비고 있거든요. 전혀 안 물러나던데.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인 맷집이 더 강하죠. 예. 예, 미국은 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중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고 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양상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상호 공멸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호 경제적인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출구 전략을 조금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지금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아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아무리 지난 몇 년 동안 뭐 탈중국을 하고 중국과 뭐 디커플링을 추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과 이 공급망에서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미중이 이 전면 디커플링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타협을 해주면은 한국의 좀 이 운신의 폭이 그래도 조금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감이 높잖아요. 네. 지금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데 뭐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이 관세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의 국채를 토매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예. 했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찔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이 이 가격이 빠질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여유 있게 좀만
기다려라, 참아라 그러면서 골프 치는 동영상을 맞아요. 본인의 이 소셜 트루스, 본인의 이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국채를 투매하고 그 뭐 이 10년물 이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이제 확 올라버리니까 이제 정말 놀란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주식이 빠지면은 사실 그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예, 국채로 좀 몰리고 그리고 달러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달러의 가치도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은 이 미국의 펀더멘탈이 정말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금융 패권, 뭐 달러 패권, 뭐 달러 패권은 저는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조금 이 무모한 정책을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갉아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예. 슬쩍 슬그머니 정책 전환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고 있어요. 예, 본인도 굉장히 본인이 유연한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보니까 다음 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번째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백악관 복귀 이후 최저입니다. 42%를 기록했어요. 1기와 2기 재임 기간 통틀어 최저 수준이라던데, 네, 그럼 네. 이 지지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졌고 다시 또 그 본인의 정책을 좀 바꾸려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그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에 닿지 않고 힘들게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건지, 두 개 합친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문제 의식에는 많은 분들이 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 재정 적자 상황이라든지 무역 적자 상황, 그리고 미국의 이민 시스템 완전히 다 지금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사실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고치려면 진작 다 고쳤겠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취임하고 나서 한 100일 내에 예. 성과를 보지 않으면은 뭐 이제 내년 되면은 다시 이제 중간 선거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해서 예. 좀 속도감을 내는 것인데, 최근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총부터 막 쏜 다음에 그리고 조준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hands off, 손 떼라 시위요? 트럼프 예. 대통령, 이 시위는 저는 이 미국에서 이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많이 봤어요. 60년대에 벌어진 시위는 사실 소수 인종에게 예. 이 참정권을 갖다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일 이슈를 놓고 그런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고, 70년대에는 반전 시위, 그리고 뭐 2010년대에는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제 예. 뭐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위거든요. 저는 이런 시위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예. 이제 이런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또 연방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미국에서 이 견제와 균형의 어떤 기제가 좀 작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100일 동안은 진짜 뭐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지금 뭐 폭주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장이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네. 지도자들이 바티칸으로 모이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만날 가능성은 있겠는데, 그 뭐 어디 좀 사이드라인에서 의미 있는 뭐 회담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협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처음에는 정말 기세등등했죠. 그렇죠. 취임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끝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 100일이 다 돼가는데 지금 어떤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 할 만큼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빠질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예. 상황이고 최근에 그 중요한 이 회담에 협상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잘 안 되면은 좀 이란과의 그러면 핵타결을 먼저 좀 해볼까?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 그 동네에서 뭔가 조금 정리를 하고 아시아로 좀 회귀를 해서 중국 견제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싶은데 조금 뭐가 조금 제동이 조금 걸린 뭐 그런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네. 다음 주에 우리나라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 조금 네네. 전에 그 기사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그 내용 들어보고 그럼 설명해 주세요. 뭔지 봐봐요. 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각별한 사이라서 네. 적극적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온다고 했대요. 그래서 네네. 뭐 삼성, 뭐 SK그룹 재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까지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이 네. 지금 2+2 관세 협상 이후에 온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그 이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힘이 되게 센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 와서 재계 관계자를 만나는 게 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이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2+2 회담 이후인데. 뭐 일단 실세임은 분명하고요. 예. 트럼프 주니어가 그 실세가 한국이 온다라는 것은 일단 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번 2+2 회담에서 하나 좀 걸리는 것이 물론 이제 안덕근 장관이 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제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 어떤 얘기를 갖다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대답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해서 안보 이슈까지 올려놓고 지금 우리 협상판 한번 크게 벌이자 그랬는데 뭐 그때는 이제 뭐 가타부타 얘기를 갖다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요번에 협상단 가서 분명히 트럼프 측에서는 안보 이슈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현안으로 삼아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텐데 이거 저희 지금 제가 대행 체제라서 이거 좀 하기 좀 곤란해요. 우리 저 선거 치른 다음에 저 6월에 이 출범하는 정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쎄 조금 모양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를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것도 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고 우리 정말 그리고 또 낼 만큼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위비 분담금 이 인상은 이건 안 해줄 재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것 따로 해주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따로 해주고 관세 또 이만큼 더 내고 이거는 두 개 다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상수라면은 올려주고 관세에 있어서 뭔가 조금 완화를 해달라 이런 것도 전 나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조금 대행 체제라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주니어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간 부분에서 참 역할을 많이 한 것이에요. 정용진 회장뿐만 아니라 김범석 그죠? 쿠팡 전 회장까지도 굉장한 이제 이 친분을 갖다 쌓아놨다고 하니까 분명히 저희에게 도움은 되긴 하는데 이제 뭐 이 안보 이슈까지 올려놓고 협상을 정말 포괄적인 어떤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얼마나 좀 돌려줄 수 있을지는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걸리시는 거군요. 그래서 뭐 온다라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한미 관세 협의가 시작이 됩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화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